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돌봄 정책과 산단 반값 아침밥, 그리고 10시 출근제까지 광주에서 시작한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첨단산단에 위치한 한 식당.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주문합니다. 샐러드 4개, 샌드위치 3개. 샐러드 4개하고 샌드위치 3개요? 예. 같이 넣어드려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산단 근로자들이 시중 가격의 50% 정도 되는 가격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조식 지원센터입니다. 정부도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0원 아침밥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선 이미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침 걸을 때가 많거든요. 저렴하면서 샐러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샌드위치도 있고 하니까 먹기는 편해요. 광주시가 지난 2022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역시 내년부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학부모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픽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심리적 안정감도 크고 1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마법 같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주발 정책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갔습니다. 또 공공기관 통폐합과 임기일치제, 인공지능 당직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등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노동, 행정개혁까지 정책 수도 광주라는 목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호남선 기차의 절반가량은 좌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KTX 산천 기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휴일과 주말 호남선 표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랜데요.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모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여행사 직원부터 명절에 앞서 일찍 고향을 찾은 사람까지 다양한 사연의 시민들로 기차역은 벌써부터 활기가 가득합니다.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고속철도 승차권을 최고 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나흘간 추석 승차권 예매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할인 소식에 예년보다 더 치열한 예매 경쟁이 예고된 상황. 문제는 이 같은 표 전쟁이 연휴뿐만 아니라 주말, 주초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사로 형제들이 다 내려오는데 차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애매해서 같이 만나서 가야 됐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따로따로 시간을 서로 기다렸다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거는 있죠. 늘어나는 수요를 열차 운행 횟수와 편성이 따라잡지 못하며 애써 유치해온 관광객들조차 놓칠 위기입니다. 여행 오려고 한 2, 3주 전부터 계획 잡았는데 표가 별로 없어서 좀 빨리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9시쯤 오려 했는데 매진이어서 일부러 6시 거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편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기준 주말 운행 횟수는 광주 송정역은 하루 23회, 동대구역은 78회. 운행 횟수는 3분의 1 수준인데도 광주 송정역은 동대구역 이용객의 절반 이상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KTX 청룡의 경우 KTX 산천보다 한 번에 50%가량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 호남선의 경우 청룡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고 있고 산천의 경우 전국에서 편성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요일 오후와 주말과 같은 시간대에 좌석수가 377석에 불과한
KTX 산천 열차 대신 995석 규모 KTX1을 우선 투입하는 등의 유연한 운행 대책이 절실히 시급합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평택 5송, 2복선화 완공과 고속 차량 추가 도입 등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증편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끝나기 위해선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대형마트처럼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 쇼핑을 하는 창고형 약국이 광주에 2곳이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약사사회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빌딩입니다. 지역 첫 창고형 약국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국내 1호 창고형 약국인 경기도 성남시설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구비될 예정인데 이번 달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기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뭐 다른 건 없어요. 딱 집기만. 지난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약국 등록 신청서를 냈던 약국 측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신청서를 내고 개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구에 들어설 대형 약국도 영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한 개층 총 250제곱미터로 쉬는 날 없이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최근 관할보건소의 약국 개설 절차도 마쳤습니다. 사실상 등록이 됐기 때문에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월 8일자로 이제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은 된 거죠. 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가격. 소비자들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마트는 좀 비싸고 그러잖아. 그게 그러댔기 약국도 큰 데서 이런 데서는 저기 오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 그런 게 기대가 되지. 허가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나 일반 의약품들, 일반 약품들 그런 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렇다고 환영만 할 일은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의약품은 필요한 때 적정량만 써야 하는데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대량 구매가 허용되면 국민 보건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약사들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창고형 약국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 기준만 충족한다면 면적은 10평이든 200평이든 약국을 열 수 있습니다. 광주시 약사회가 최근 일정 규모 이상의 약국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제안서를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권을 쉽게 이렇게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히 싸게 팔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충분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줘라 이거죠. 한편 최근 국회는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의 개설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도 아닌데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에서 수백만 원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했는데 환불을 약속했던 농협 측이 열흘 뒤 돌연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강모 씨의 신용카드에서 지난 1일 새벽 2, 3분 간격으로 60만 원씩 총 400만 원이 무단 결제됐습니다. 아침에서야 결제 내역을 확인한 강 씨는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했고 농협 측은 카드 도용이 의심되는 만큼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금융사고라고 은행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입금이 2주에서 한 달 안에 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 하지만 열흘 뒤인 지난 10일 농협 측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결제된 상품은 해외여행 티켓으로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카드 대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농협 측의 안내만 믿고 기다리던 강 씨는 결국 400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견이 됐다고 9월 1일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티켓이 그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 경찰에 신고를 먼저 했었어야죠. 이에 대해 농협 카드 측은 해당 사이트에서 해외 티켓 등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결제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농협카드 측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면서 뒤늦게 소비자 보호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보상 검토와 출금 보류 안내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광주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여러 카드사 등에 접수된 유사 신고만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인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 카드 도용 의심을 인지하고서도 뒤늦게 대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장성군이 운영하는 장성 아카데미가 오늘 30주년을 맞아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특별 강연은 함께한 30년,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강대중 서울대 교수와 가수 현 등이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1995년 9월 15일에 시작된 이후 1,200회가 넘는 강연이 이어져 온 장성 아카데미는 누적 수강 인원은 53만여 명에 이르고 지난 2019년에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세계 최장기간 운영된 정기적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축구협회와 광주FC에 각각 벌금 등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FIFA가 어제 축구협회와 광주FC가 등록 규정을 어긴 게 명백하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FIFA는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5,250만 원을, 광주FC에는 2차례 선수 등록 금지와 함께 벌금 10,0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광주FC가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던 광주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